우리 집에도 회장이 나왔다. 8순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드디어 감투를 하나 쓰셨다. 마을 노인의 회장직이다. 5남매를 키우신 어머니지만 자식들 중 누구도 학창시절에 반장 한번 제대로 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회장이 되셨으니 가문이 영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어머니의 고향은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로 45분을 들어가야 닿는 섬, 청산도다. 자식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은 30가구 남짓한 작은 어촌으로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60, 70대가 되어야 젊은 축에 든다는 곳이다. 마을에 관에는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내 것 구분 없이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가 흐른다. 어머니가 맡으신 회장직은 임기 2년에 주된 일은 회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밥을 지어 드리는 것이다. 바쁜 농사철에는 동네 분들 모두가 회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날도 많아 그 많은 인원의 밥과 반찬을 도맡아 준비하셔야 한다. 전화를 받고 자식들은 한사코 말렸다. 연세도 있으신 데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 어머니가 그 고된 일을 굳이 맡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실 때가 됐다고 제발 그만두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하셨다. 건강 걱정은 말라고,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 음식 솜씨를 한 목소리로 칭찬하고 된장이며 고추장이며 집에서 담근 것들이 최고라며 야단들이니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하셨다. 노인 회장 자리를 서로 맡겠다고 나서는 와중에 만장일치로 뽑혔다는 말씀에는 은근한 자부심도 배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자식들이 먼저 떠올린 것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걱정이 아니었다. 무리하시다가 몸이라도 편찮아지시면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자신들의 사정이 먼저였다. 마음 한편이 부끄러웠다. 찬찬히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그토록 들뜬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신 기억이 좀처럼 없다. 가난한 살림에 시집 오셔서 5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머리에 이고 장에 내다 파셨던 분이다. 그 세월이 쌓여 이제는 머리카락도 많이 드문드문해지셨지만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한번 보이지 않으셨던 단단하고 지혜로운 분이셨다. 형편이 나아지면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흘려보냈다. 10여 년간 아버지 병수발을 드시다가 2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그 뒤로 홀로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밥을 지어드리는 일에서 이토록 큰 보람을 찾고 계신다니 조금은 안도가 된다. 청산도 어르신들께 부탁드린다. 우리 어머니, 아니 회장님을 잘 부탁드린다. 돌아오는 설에는 약주 한 병 들고 회관으로 찾아뵐 생각이다. 회장직 2년을 건강하게 마치실 수 있도록 어머니가 지어드리는 밥이 맛있다고 앞으로도 많이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사연, 5일 장군. 며칠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졌지만 워낙 매서운 추위에 몸이 익어서인지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60년 만에 찾아왔다는 강추위였으니 살면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장에 나가 화장품전을 펼쳤더니 밤새 추위를 버티지 못한 스킨과 로션 30개가량이 여지없이 얼어 깨져 있었다. 몇 겹이나 담요를 씌워두었건만 소용없었다. 한동안은 차 문을 열 때마다 터져나오는 향긋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그래도 오래된 차를 새 것으로 바꾼 뒤로는 외풍도 없고 난방도 잘 돼 예전보다 훨씬 낫다 싶었는데 올해만큼은 그 새 차조차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온 장군들은 여기저기 깡통에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 몸을 녹이고 있었다. 5일장을 떠돈 지 10년이 넘었지만 말주변이 없고 낯을 가리는 탓에 가까이 지내는 이라고는 근처 자리의 이웃 장군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난해 상인의 일을 맡으면서 200명이 넘는 시장 사람들과 얼굴을 트다보니 모르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먼저 인사를 건네고 불 앞에 함께 끼어앉기도 했다. 몸이 얼면 아무데나 찾아가 비집고 들어서는 용기도 생겼다. 일찍 자리를 폈지만 기온이 너무 낮아 배추나 버섯, 상추 같은 야채들은 진열해 두면 금세 얼어붙는다고 했다. 그런 날은 전을 펴지 못한 야채 장군들을 중심으로 막걸리 잔이 오가기 마련이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몸속으로 막걸리 한 잔이 스며들면 피가 돌고 목소리가 풀리면서 서로 간에 한결 다정해진다. 다들 햇살이 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커다란 무쇠솥에서는 동태찌개가 구수하게 끓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손님이 왔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이었다. 전쪽을 향해 뛰어가다 보니 저 멀리 낯익은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품전 앞에 서 계셨다.
추운 날 새벽부터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다리게 해드린 것이 죄송해 속도를 높였다. 서너 걸음만 더 가면 될 거리였다. 그 순간이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고 있던 화장품을 슬쩍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조금만 더 걸으면 아주머니와 마주칠 상황이었다.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돌아서는 아주머니 앞에 섰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린 뒤 가방에 넣으신 제품이 원래 2만 원인데 기다리게 해드린 것도 있으니 15,000원만 받겠다고 말씀드렸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지갑을 꺼내는 손이 떨려 돈을 제대로 짚지 못하셨다. 자리를 비운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아드리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돈을 건네며 한참 기다렸다고 짤막하게 말씀하셨고 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고 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떠나셨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웃 장군이 멀쩡하게 서 있길래 주인 기다리는 줄 알았다며 혀를 찼다. 누가 들을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자리를 비운 내 탓도 있다고 했다. 그 뒤로 몇 시간째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가 불편한 만큼 아주머니의 마음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닐 터였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터넷 판매까지 넘쳐나는 세상에서 기존 손님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이 결국 최선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겼다. 지금 이만큼 버텨온 것도 따지고 보면 오랜 세월 이전을 찾아준 손님들 덕분이 아닌가. 몸도 마음도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간절한 날이다. 세 번째 사연. 착하게 살자. 예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한 명 있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10년 넘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 술버릇이며 취미며 심지어 입맛까지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총각 시절 그 나이에 남자 둘이 만나면 무엇을 했겠는가. 평일에는 퇴근 후 소주로 시작해 맥주로 마무리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다 역시 맥주와 소주를 번갈아 마셨다. 연휴나 휴가 때는 유원지를 쏘다니면서 소주만 내리 마셨다. 한마디로 술에 절어 지냈다는 표현이 딱 맞았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붙어 다니다 보니 주변에서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다. 들을 만도 했다. 부서도 갔다 보니 힘쓸 일이 생기면 팀장이 어김없이 둘을 함께 보냈다. 문제의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다. 사무실이 좁아 쓰지 않는 집기들을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털어놓을 수 있다. 짐을 싣고 창고로 출발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물건을 옮기다 보니 구석에 비누 선물 세트 박스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견물생심이라 했던가 둘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퇴사자가 많아 항상 남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고 문제는 경비실 통과였다. 한 명이 경비실 안에서 시선을 붙드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박스를 잘 위장해서 차에 싣고 통과하면 끝이었다. 계획은 간단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둘 다 초범이라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다. 후배에게 차질 없이 진행하라 당부한 뒤 경비실로 들어갔다. 깊이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건넨 다음 슬쩍 살펴보니 다른 근무자는 보이지 않았다. 차량 통행도 뜸한 시간대라 경비원 아저씨도 긴장이 풀린 듯했다. 한창 아부성 대화를 이어가는 사이 드디어 우리 차가 경비실 앞에 멈춰섰다. 시선이 트렁크 쪽으로 고정됐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만약 선물 세트가 발견되면 10년 넘는 직장 생활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게 될 터였다. 그까짓 비누 하나 때문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포기할까 싶은 마음도 스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트렁크를 확인하는 대신 친근한 목소리로 빨리 올라가라고 늦으면 차 막힌다고 말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싶었다. 바람처럼 차에 올라타 인사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음료수 한 병이 위력이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둘은 곧바로 선물 세트 분배 협상에 들어갔다. 음료수에 투자한 쪽이 더 가져가야 한다. 자기도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반반이어야 한다며 옥신각신하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어설프게 위장해 두었던 물건을 치우고 박스를 열었다. 그러나 박스를 여는 순간 두 사람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선물 세트인 줄 알고 들고 나온 그 박스 안에는 좋기 쉰개는 됨직한 박스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다. 총무팀에서 갖다 놓은 것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이었다. 분배 협상은 처리 문제 싸움으로 바뀌었다. 공을 더 세운 쪽이 다 가져가라. 투자를 더 한쪽이 가져가라며 차 안에서 내내 티격태격했다. 그렇게 일주일 남짓 서먹하게 지냈다. 그 많은 날을 사이좋게 붙어 다니다 틀어진 이유가 박스 테이프 처리 문제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남자들도 사소한 일로 삐지면 오래간다. 먼저 풀어야겠다 싶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자리에서 후배가 먼저 사과를 꺼냈다.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은 것에서 비롯된 일이니 앞으로 서로 착하게 살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그날 건배사는 하나였다. 착하게 살자. 네 번째 사연. 국민학교 때의 싸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격만큼은 밝고 씩씩했다. 몸으로 하는 우스운 짓들로 친구들을 자주 웃겼고 어느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으려 애쓴 덕분인지 반에서 나름 인기 있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잘나가는 사람을 곱게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말로 풀기보다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아이들과 결국 맞닥뜨리는 날이 왔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패가 나뉘어 일찍 파하는 토요일 오후에 공터에서 싸움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랫마을에 새로 이사온 아이가 합류하면서 그쪽 무리의 사기가 한껏 올랐고 기세를 몰아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싸움을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터라 난처했지만 같은 동네라는 소속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집에 괜한 부담을 더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일에 엮이는 것 자체가 불안했다. 그런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상대편의 눈에 쉽게 표적으로 찍히고 말았다. 아랫마을에서 데려온 그 아이는 또래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커 보였다. 나이를 속인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체격 자체가 달랐다. 우리 쪽에서도 사전에 작전을 짜기는 했다. 저 큰 녀석만 초반에 쓰러뜨리면 끝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누가 먼저 나설 것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저마다 막연하게 누군가 나서주겠거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수의 아이들이 조용한 공터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대치했다. 그 짧은 긴장의 순간 상대편 아이는 내 표정을 단번에 읽어냈던 것 같다. 갑자기 몸을 날려 큰 주먹으로 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 도시에서 온 아이답게 허점을 노릴 줄 알았다. 밥을 많이 못 먹어서 바짝 마른 나를 골랐다. 멍하니 딴 곳을 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날아든 그 한 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끈적한 것이 묻었다.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지만 누런 콧물에 뒤섞인 붉은 코피가 분명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얻어맞은 부위가 더 화끈거리며 아파왔다. 꼭 참아보려 했지만 손에 묻은 피를 보자 겁이 덜컥 났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싸움을 걸어온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전열이 흐트러졌다. 새로 영입한 비밀병기를 포함해 모두가 내 주변을 빙 둘러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봤다. 체면 같은 건 차릴 여유가 없었다. 많이 아팠기 때문이다. 울음소리도 절로 커졌다.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얼굴을 부여잡으면서도 혀를 굴려 이를 하나하나 확인해봤다. 다행히 이는 멀쩡했다. 고인 침을 뱉으니 붉은 빛이 섞여 있었다. 잇몸 어딘가가 조금 찢어진 모양이었다. 상대 아이는 또래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크기의 주먹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맞선 것이 실수였다.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 방을 더 맞았다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것이 뻔했으니까. 내가 주저앉아 올자 양쪽 모두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전시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잘 지내자며 덜컥 화해까지 해버렸다. 그 뒤로 그만한 규모의 싸움은 다시 벌어지지 않았다. 그 나이 때는 먼저 코피를 흘리면 지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조금 억울하기는 했지만 내 코피 한 번이 그날의 패싸움을 평화롭게 끝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 희생한 셈이다.